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5%, 코스피는 1.3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코스피가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기존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이 외국인 사긴 샀는데 장 끝나고 좀 샀네요. 오전에 좀 사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중간에 쭉 팔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중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났던 말 그대로 제로 소멸의 관점의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나왔다. 그 외에는 실적이 나오면서 잘 간 종목도 있어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 실적의 위치, 말 그대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쳐밀리는 종목, 실적이 그지같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즉 주식은 선반영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선반영이다 라기보다는 실적으로 나오는 자체가 3개월 전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선반영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다 그냥 기존 거예요. 현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 차트에 붙여놓지는 않는다. 결국 과거 플러스 현재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개관놈들이 미친듯이 팔았고요. FOMC가 오늘부터 시작이죠. 미국 오늘 내일 또 때마침 또 말일날 월봉 만들고 해야 되는 시점에 또 회의 일정이 잡혀서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런 거 때문에 이 개관들은 특히나 뭐한다? 눈치 본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관이 주구장창 팔아쳐먹는 이유, 오늘 같은 날 더 많이 팔아쳐먹은 이유는 월 말이니까 그래요. 뭐다? 실적을 내야 되니까. 얘네들은 달달이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죠. 누군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 실적을 달달이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번 달 실적이 어땠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왜? 이번 달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아쳐먹는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적당히 팔아쳐먹었다. 얘네들은 항상 팔아쳐먹는 놈들이니까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그래도 들어온 물량은 아직은 남아있다. 이 물량이 내일까지 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다시 채워지는 과정을 만들 거냐. 또 한편으로는 FOMC 회의를 두고 이 회의의 결과 0.25% 금리 인상은 확실할 것 같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호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호재는 아니다. 그냥 악재에 대한 반응이 무뎌졌을 뿐이다. 즉 상처가 났고 그 상처난 부분이 아팠지만 계속 건들고 상처를 뜯고 딱지를 떼어내니까 보기는 흉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뭐가 들었다? 굳은 살이 배기면서 이제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대신 보긴 흉해요. 현재 이 금리 인상은 그런 부분이다. 아프지만 않을 뿐이지 그 흉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레이저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호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호재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디다? 저항대예요. 단기 저항대. 그래서 이번 달 코스피는 2500 위로 안착하고 끝나는 게 다음 달 좋다. 코스닥은 750포인트 위로 안착하고 끝나는 게 다음 달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그 저항대에 갖다 놨고, 월 말인데 FOMC 회의라는 거를 갖다 붙여놔서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의 흐름을 연출하는 시장이에요. 즉,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옴으로써 시장이 이 단기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대감을 줄 거냐. 그게 아니면 애초에 호재가 아닌, 그냥 악재도 아닌, 그냥 뭐 쏘쏘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라는 표현 때문이라도, 뭐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기대감이죠. 그 기대 가치가 좀 떨어질 뿐이지, 그런 부분을 역이용해서 지들 팔아먹는 역할을 만들 거냐예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시간을 벌 거냐. 즉, 지들이 높은 데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아 처먹으려면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야, 이 FOMC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지들 물량을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될 거냐. 그게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돼? 가장 좋았던 방법은 코스피가 뭐 24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그림인 거고요. 아무리 FOMC가 나쁘지 않게 끝났다 하더라도 주가가 밀리면 뭐다? 지들이 그냥 팔아쳐먹는 객인 거예요. 말 그대로 호재로 작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말 그대로 그냥 거기까지 딱 그래, 이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인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이상 뭐 조금 잃긴 했지만 더 이상 잃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원래 공부 1등 하던 애야. 그러면 2등이 치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1등 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쏘쏜 거예요. 네 자리 지켰네. 2등 했던 애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면 잘했다는 소리 듣겠지만, 그죠? 그냥 그런 관점일 거냐 아닐 거의 기준은 2460포인트를 내일 넘길 거냐 말 거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로 안착을 해서 끝난다. 그리고 2월달을 맞이한다. 그럼 2월달에 2월 초죠. 다음 주 2월 초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안에 2500을 넘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번 달에 못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 달 초에 빠르게 넘기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다면 뭐다? 요 갭자리 매꾸로 쳐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디까지? 2405포인트 정도까지, 2400포인트까지는 기어 내려갈 거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덜 빠졌고요. 일단 735포인트를 지키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말 그대로 코스닥 대가리들은 수익 실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계속 사고팔고로 다 팔아 처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FOMC 결과를 두고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결국엔 코스피가 처음 밀리면 코스닥도 따라가긴 갈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왜? 지들 물량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들 물량을 그냥 누르는 채로 팔아버리면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빠졌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735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시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5포인트예요. 그냥 5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시고, 그 자리 유지 못하면 1차 730포인트, 그 다음은 720포인트까지 결국은 얘도 갭자리 매꾸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일하고 모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고버스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 고버스가 주봉상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꼴로 만든 거예요. 꼭 FOMC 회의가 아니더라도 차트의 그림이 그냥 이 시점에 FOMC 회의를 하는 시점에 맞춰갖고 차트를 그리겠지만, 뭐다?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3050원 혹은
2,950원까지는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그죠? 거래량도 좀 올라오고 한 부분이니까 93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2,9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시장은 긍정적이고 2,500포인트를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우리가 누누이 생각하고 얘기했던 대로 항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만 매수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 채널 중에 뭐 며칠 전에 저한테 저희 아시는 분이 톡이 와서 채널에 중수돌이 주식 공부라는 채널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 사기꾼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화번호를 위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주식 권유하는 문자든 전화가 꽤 많이 오는데 제 전화번호를 달아놓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제 거 카톡 이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6명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오시면 신고 눌러주시면 돼요.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만 올릴 예정이에요. 저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공부방이 공부방 회원님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 녹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지수의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대부분 어디를 뚫어야 된다, 어디까지 밀릴 거다, 못 뚫으면 밀릴 거다 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오늘 영상에 댓글로 최소 10분 이상 댓글을 다신다면 제가 솔직히 유튜브에는 이제 별로 미련이 없어요. 유튜브에는 미련이 없고 아프리카TV 쪽으로 저희 공부방도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 쪽에서 뭐 공부방 시간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일정 조정은 하겠지만 종목 분석이라든지 혹은 뭐 기회가 되면 여타 그냥 얕은 지식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가르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차라리 낫지. 이거 뭐 맨날 녹화본만 뭐 그냥 모니터 보고 저 혼자 떠들어대는 것도 뭐 재미없다를 떠나서 그냥 뭐 메리트가 없어요.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럴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참여 의사 하실 분들, 그러니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마인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 그냥 다 접는 걸로 할 거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대로템이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80% 이상의 실적. 엄청 좋게 나온 거죠. 실적이 나왔는데 이지랄을 한다라는 거.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죠? 뭐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등했다라는 거죠. 성장했다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그래 성장을 했다. 성장을 했으니까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놈들 무지하게 팔아쳐먹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뭐 시장이 좋지 않았고 눌렀을 때 무지하게 팔아 처먹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실적이 요때보다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는 무슨 테마로 움직였을 거고, 지금 실적 시즌인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안 갔다라는 거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의아해한다면, 개미를 털기 위함이라면 지들이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실적은 3개월 전 거라고 말씀드리죠. 후행성이에요. 그러면 3분기 동안 잘 나왔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 그럼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잘 나와야만이 실적이 향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도 꾸준히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번 분기에 뭐 10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냈다. 예를 들어. 근데 이번 분기 5억을 냈다. 그래도 5억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실적에는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5억으로 뜨죠. 영업이익이. 작년 비해서 마이너스 5억. 떨어졌다. 어떻게 회사가 꾸준하게 실적이 늘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인구수는 한계가 있어요. 인구수가 늘진 않아요. 꾸준하게. 그죠? 그러면 처음에야 호평이 불고 얘기가 나올 때는 실적이 오르죠.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고정 수입만 나오는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거고. 연돈?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본 사람들 가봤고, 먹어볼 사람들 먹어봤고, 기다리기 지치는 거고,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 지랄 이유 없는 거고. 왜? 요새는 연돈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치돈가스들이 꽤 나와요. 뭐 맛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멀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팔았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FMCA, 그리고 시장의 지수가 단기 고점의 부분이니까 그때 때 맞춰서 팔아 처먹은 거예요. 누가? 외놈들, 개관들 물량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 그래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어요. 결국에는 던졌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던졌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죽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위치다. 왜? 실적은 잘 나왔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왜? 강하게 눌렀으니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의 기준으로 28,000원을 잡을게요. 28,000원 위로 내일 빠르게 안착한다면 오늘의 이 흐름은 뭐다? 페이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오늘의 이 관점은 하나의 손바뀜으로 봐야 된다. 손바뀜으로 본다면 손바뀜, 오늘 하루에 손이 바뀌고 내일부터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럼 뭐 좀 더 하락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리는 지금의 요 자리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기 박스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밀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24,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은 25,500원. 결국 24,000원까지 쳐밀린다면 아무리 회사가 좋고 뭐 나발을 분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누군가가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시장에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고, 25,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만 유지하면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결국 뭐 할 거다? 이 종목은 3만원대 한 번 더 뚫어 올리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며칠 전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좀 여쭤보셨어요. 뭐 2차전지 관련이고요. 15만원대까지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뭐 했다? 주구장창 쳐 빠졌다라는 거죠. 추세가 하방의 추세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만큼 뭐다?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그동안 좋은 시장 때 올라갔던 종목은 당연히 이 종목이 하락을 해야만이 뭐한다? 시장을 뺄 수 있다. 왜? 지금까지 여기다가 수급을 쳐 넣었으니까. 그죠? 뭐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쳐 뺀 다음에 지수도 같이 밀어놓고 뺄 만큼 뺐으면 이제는 다른 종목을 빼고 이 종목은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의 뭐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런 하락을 할 만큼 하고 있었고, 이제서야 뭐 했다? 추세를 단기적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크게 보는 하락의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 뭐 했다? 중간값 위로 안착하고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중간값을 안착하면서 기존의 계단식 하락이 나왔던 자리가 뭐 한다?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쌍바닥은 찍은 거죠. 그럼 더 이상의 하락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거다. 지수가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이제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낸다? 한 차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 레벨업 자리는 77,000원까지. 지금의 자리는 단기 고점의 자리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71,500원. 즉 66,000원 위로 65,500원 66,000원 요 자리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1차 71,500원 2차 77,000원까지 올라설 수 있다. 그 이상의 상승은 올 상반기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못하고 66,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51,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 뭐한다? 횡보하는 흐름을 당분간 뭐 2, 3개월 정도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은 58,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꺼져. 결국 요 위에서 버틸 거냐, 여기까지 활용해서 버틸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기존의 흐름상 얘는 대형주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잡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56,000원이에요. 65,000원이에요. 그죠? 중간값을 아직 못 넘어선 거예요. 이 자리를 뚫어야 추세적으로 위에 고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못 넘겼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고, 여기도 매한가지의 관점이다. 대신 여기는 쌍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못 넘기더라도 한 차례 눌렸을 때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는 당장 빠르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루지르파마가 하한가가 나왔죠. 하한가가 나왔어요. 뭐 임상이 잘 대거하고 있다. 뭐 결국에 경구용 치료제인데, 경구용 치료제로 헤쳐먹으려고 했던 제약바이오들이 꽤 있죠. 현대바이오, 또 뭐 있어요, 뭐 또 여타 등등. 차트 보면 다 뭐예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현대바이오는 바닥 찍고 그래도 좀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자리네요. 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뭔가 임상을 성공하는 확률은 개미 똥근육보다 힘들다. 셀트리온이 그나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복제했기 때문이에요. 복제 약을 좀 더 싸게 팔기 때문에 매출이 나와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바이오 업체로 선정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있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킬 만한 돈은 없어요. 말로만 주접 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로만 주접 싼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올라가다가 처음 밀렸어요. 올라가다가 처음 밀렸고, 결국에는 아침부터 하한가를 때렸다. 아침부터 하한가를 때렸는데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다 못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요. 이 종목은 이 유통 물량, 뭐 대주주 물량도 그렇지만 유통 물량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 호가창이 그렇게 두툼하지가 않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호가창이 얇다. 그러면 살짝만 밀어도 후루룩 쳐밀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 팔아먹으니까 아침부터 하한가 쳐밀어 놓고 위로 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사람도 정리하는 거고, 그 윗자리가 어디까지? 기존의 고점을 올려놓고 눌렀던 요 자리까지라는 거죠. 딱. 그죠? 여기까지 한 차례 해먹고 눌렸다. 그럼 물량을 다 털고 나갔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거진 없었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딱 애매한 자리거든요. 딱 애매한 자리예요. 그냥 내일 시가가 오늘 종가로 형성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쌓여있는 물량으로 따진다면 내일 개파락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개파락이 떨어진다 라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얘가 7,700원 위로 개파락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7,7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냐는 거고, 7,700원 밑으로 개파락이 떨어지면 이 종목은 7,500원 부근에서 지지 받냐, 아니면 7,500원 밑으로 또 시가를 형성시키냐예요. 그럼 7,000원까지는 뭐다? 열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왜 뭐 아니면 도의 자리냐? 실제적으로 개인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탔을 거예요. 왜? 시장이 갈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제약바이오에 인기 있는 종목도 없는데 얘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낸 거는 맞아요. 근데 요런 종목을 굳이 개인이 탈 이유가 없거든요. 한 30% 정도 해먹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요렇게 흔들어대는데 개인이 그렇게 많이 여기서 버티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그냥 치고 쳐봤다가 처음인 거고, 뭐 덩달아 물린 개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빠지진 못한다. 그렇다면 내일 시가 위치에 따라서 끌어올리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건데, 뭐다? 이 8,600원대에다 저항을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8,500원, 8,600원 요 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맞고 밀렸을 때 이 8,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야만이 결국 뭐 할 거다? 요 갭자리 한번 메꾸러 올 거예요. 어디까지? 9,500원까지 밀고 올라올 거다. 그때를 노리거나 그때에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종목의 관점이에요. 뭐 악재가 터진 거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터졌다면 결국에는 뭐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밖에 없겠죠? 하한가를 쳐맞을 정도면 실패했다라는 건데, 실패했다라는 뉴스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그냥 쭉 하고 쳐밀렸다면 분명히 악재가 나온 부분인데, 하한가부터 시작할 정도면 미리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뉴스가 나왔어야 돼요. 뭐 제가 뭐 네이버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하한가를 쳐맞는 거지.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조만간 얘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잘
빠져나오셔라.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나타나지 않는다.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그때 헤쳐먹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여기서 꽤 낮췄을 거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한 번 더 헤쳐먹으려고. 위에서 적당히 팔아쳐먹고 팔아쳐먹은 거 밑에서 다시 주워 담고 내일 또 개파락 시켜가지고 주워 담은 다음에 끌어올릴지, 아니면 내일은 시가를 위로 혹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그냥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베셀 오늘 UAM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는 뉴스는 없어요. 근데 주가가 빠진 거 보면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8,25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못 올렸다. 그러면 얘는 6,150원까지 6,000 조금 더 열어놓을까요? 5,8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결국엔 얘는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단기 박스권 고점을 때리고 다시 단기 하단을 확인하러 내려온 자리다. 그거를 이슈를 이용해서 빠르게 강하게 쳐밀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는 아니다 라고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유심히 판단을 잘 하셔서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이다. 그럼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칩 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추세 흐름이 나쁘지 않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넘어 쓰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 반등은 나타나지 않겠죠. 왜? 얘는 대형주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만원 단위 1,000원, 2,000원짜리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처박지는 않을 것 같고 9,100원대 위에서만 지지받으면 이랬든 저랬든 11,000원대 정도까지는 한 차례 확인한다. 그 뒤에 그 다음 노선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